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유적이 만들어진 시기에 사용되었던 유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초급 문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점은 2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유물이 발견된 유적지는 암사동 옴집터입니다. 그럼 암사동 옴집터는 우리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까요? 비파형 동검 하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이것이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제 갑옷과 투구, 이것은 철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철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동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초급 문제이고요.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국가를 우리가 알려면 이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은, 즉 이러한 유물이라는 것은 사진에 나타나 있는 비파형 동검을 말하는 것이겠죠. 탁자식 고인돌과 함께 이 국가의 문화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하고 비파형 동검은 이 국가의 영역을, 문화권의 그 어떤 영역을 나타내주고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국가란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살펴보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고조선은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였다. 우리 고조선이 멸망을 할 때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할까요? 자, 김영철 선생님 어떠세요?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할까요? 아니면 중국의 중국 어, 저 진나라 이후에 네, 그 한나라 나라를 전한. 통일한 한 네, 나라에 의해서 침입받아 위만조선이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였다라는 고조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그 국가가 있습니다. 어느 발해입니다. 나라인지. 그렇죠. 발해입니다. 자, 3번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입니다. 고조선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유재산을 사회산제. 인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8조법을 만들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였다. 이것이 맞는, 정답입니다. 고조선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급 문제이니까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맞출 수가 있겠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유물로 옳은 것은, 자, 이 사진에 보면 조금 전에도 나와 있던 그 암사동 유적지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암사동의 유적지가 되겠는데, 암사동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미송리식 토기라고 돼 있는데, 자, 미송리식 토기는 어느 시대의 토기가 될까요? 안다미 선생님, 안다미 선생님, 어, 제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나요? 안다미 선생님, 일 네네, 시대. 네네, 청동기 시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미송리는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요?
평북 의주군. 그렇죠. 예, 예. 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지역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주에 관한 내용 중에서 뭐 틀린 것은 하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그때 미송유식 토기가 나옵니다. 근데 많이들 미송유식 토기라고 하면 이것이 어디에서 발굴되는지, 왜 이 미송유식 토기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미송유는 이 미송유가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로 미송유식 토기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갈돌과 갈판, 이것이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동거울, 그 다음에 이거는 청동기 시대, 철제 농기구는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전시될 유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전시관에 청동기 시대의 전시관에 비파형 동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 반달 돌칼이에요. 자, 이것은 돌칼인데 어느 시대 때 유물일까요? 우리 김영철 선생님, 네, 청동기입니다. 우리가 선사 시대를 구분하는 그 시대 구분의 기준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도구의 재료를 가지고 선사 시대의 그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신석기는 물론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을 하겠지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기구에서는 돌로 만든 이런 그 유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김영철 선생님, 왜 그럴까요? 아직 그 청동기 시대에도 어, 주로선 농기구는 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석기를 왜 그렇게 굳이 사용을 했을까요? 청동기 시대이지만은 청동은 무르고 일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농경을 하기에는 또 그러고 수도 적고 숫자도 적고 이래서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일단 재료가 무르기 때문에 그 농기구로 쓰기에 적절하지가 않고, 그리고 재료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비쌌고요, 귀했고, 그래서 주로 의식용이나 주술용으로 청동기는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기구는 석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동 거울은 뭐 당연히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요. 철제 농기구가 철기이기 때문에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는데, 자, 우리 학생들이 제일 혼돈하는 경우가 이 반달돌칼입니다. 반달돌칼을 신석기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해 줄 때는 반드시 선생님들의 그런 적절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이게 제가 편집을 좀 잘못해서 1번하고 겹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6번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이거는 중급 문제입니다. 우리 초급과 중급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유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대를 이렇게 탁 주어지지 않고 그냥 땡땡땡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힌트는 어디에서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나미 선생님, 이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농생활. 농경생활, 농경생활을 시작했다. 그렇죠. 농경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생활을 시작했다. 그럼 어느 시대죠? 신석기.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중급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급 문제는 이런 경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시대를 제시를 하지 않고 이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시대,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그런 유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1번은 그냥 간석기입니다. 그렇죠? 간석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석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갈돌과 갈판, 이것도 역시 신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만 나오는 미송미식 토기, 이거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4번의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유물이 이름이 뭐죠? 김영철 선생님. 4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유물 이름이 주차합니까? 네? 여기 6번에 4번. 4번에 나와 있는 그림. 아, 요거를 뭐라고 하죠? 가락바퀴라고 하죠. 가락바퀴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가락바퀴는 실을 지을 때 사용하던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은 뼈바늘이죠. 뼈바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은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이 처음 제작된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고른 것은, 자,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비파형 동검을 보고, 그러면 이 비파형 동검이 처음 제작된 시대는 어느 시대죠? 안다미 선생님, 청기.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한번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게 되면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었다. 우리 돌무지 덧널 무덤은 언제 때의 무덤이 될까요? 안다미 선생님, 이거 언제 때 무덤이 될까요? 전기 때. 네, 신라시대 때죠. 신라시대. 그쵸? 지금 신라시대 때는, 그러니까 철기 이후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오면 중앙집권 체제가 거의 확립이 된 다음에, 임금의 그런 큰, 무덤을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미송미식 토기를 제작하였다. 이것이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철로 만든 농기구. 자, 여기서 농기구인데 철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철기 시대를, 철기 시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출현하였다. 자, 우리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계속 발전을 하죠. 그래서 사유재산이 생겨나기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지배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지배층이. 그래서 우리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은 니은과 리을을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밑줄 그은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밑줄 그은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5세기에 접어들면서
철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철기의 사용과 함께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역이란 밑줄 그은 기역이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 안에서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에 관련된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김여철 선생님, 우리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동금, 네, 세영동검하고 그다음에 장문이거울. 그렇죠. 잔무늬 거울과 세형 동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그 박물관에 가서 김영철 선생님 비파형 동검하고 세형 동검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네네. 그러면 지금 비파형 동검보다 더 발달된 것이 세형 동검인데 그러면은 무기로서도 같은 동검이지만 세형 동검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뜻이겠죠. 예. 자, 왜 그럴까요? 세영동금은 거기 가는데 그 가운데 거기에 네, 저 동금 가운데 거기에 네, 어, 선이 자꾸 있습니다. 선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내면이 다 그 날입니다. 날. 비평등급은 그렇죠. 양쪽에 있는 티난 요 그거만 그 금이고 티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세영동급은 내면이 다 날이기 때문에 더 무기로서는 발달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우, 잘 아시네요. 이것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사진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모양이 조금 복잡하지요. 세형 동검보다. 그러니까 만들기가 비파형 동검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세형 동검이 비파형 동검보다 더 일찍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용동검은 아까 김영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진에는 칼날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요 가운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 보게 되면 십자형으로 그 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총 4면이 되게 되죠. 그래서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반도 안에서의 독자적인 그런 청동기 문화에 관련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5번이 되겠군요. 자, 그다음에 9번을 볼까요? 자, 다음 가상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중급 문제인데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선사시대에서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 힌트가 되는 그런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사유재산과 네네. 사유재산과 계급의 계급의 발생. 발생. 예. 그렇죠. 사유재산과 계급의 발생으로 우리가 이 유적지는 어느 시대? 청동기 청동기 시대임을 시대.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사유재산하고 계급이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어 하면 송국리 유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됩니다. 송국리가 지금이 어디이죠? 어디에 있죠? 김영철 선생님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안다미 선생님 송국리가 어디에 있죠? 부여군. 네, 그렇습니다. 부여에 있습니다. 송국리 유적은 부여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송국리 유적 하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이기 때문에 이 9번 문제는 우리가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 철제 무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병사, 이거는 철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한번 2번 한번 다 살펴볼까요? 고인돌을 만들어서 장사 짓는 사람들, 청동기지요. 반달돌칼, 청동기지요. 청동검, 청동기지요. 민무늬 토기 역시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넘어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우리 가국가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자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봉 3년 여름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우거왕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우거왕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항복해 왔지만 왕검성, 역시 왕검성도 힌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함락되지 않았다. 죽은 우거왕의 대신 성기가 한나라에 저항하였다. 이것도 역시 힌트가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성기가 주살당하니 이로써 마침내 어느 국가를 평정하고 사군을 세웠다. 그러니까 사군은 한나라가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 국가는 어디일까요? 조선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것이 중급 문제입니다. 중급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가 고조선이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만 됩니다. 거기에는 왕검성, 그 다음에 우거왕, 그 다음에 한사군, 이것이 힌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게 되면 기억,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다. 자, 우리 소도는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 지금 어느 부족 국가에 그런 해당되는 내용들까요? 안다미세님, 하만 그렇죠. 사만지대에 왕 그렇죠. 사만시대에 사만은 우리 5개의 고대 그러니까 부족 국가 중에서 사만만이 유일하게 재정 분리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정 분리를 해서 그 제사 지내는 그런 장이 천군이 되겠고, 그런 제사 지내는 그 신성한 지역이 그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이 소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만이 왕위에 오른 후 철기 문화가 본격화되었다. 이것이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는 법이 있었다. 이것은 어느 부족 국가일까요? 12배. 부여 네, 부여 부여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여입니다. 그리고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것이 고조선이 되지요. 이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은 바로 다음 문제에 해당하는 11번에 다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11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10번의 고조선에 대한 설명은 니은과 리을,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 중국 땅에 한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의 아랫부분에 한반도의 그 남쪽 부분에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 우리 요 만주 부분에 고조선이 영역이 되는데, 이 고조선에서는 자
우리를 통해서 편리하게 무역하세요 하고 한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 무역으로 굉장히 이익을 많이 챙기는 그런 교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국가는 고조선이 되겠군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제가 회의를 열어서 죄인을 처벌하였다. 제가 회의가 나왔네요. 자, 제가 회의는 예예 어느 나라 회의가 될까요? 제가 회의가 뭘까요? 김영철 선생님. 고구려입니다. 네, 고구려에서 제가 회의가 뭐죠? 고구려는 초기 고구려는 그 5부족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중앙에 있는 어, 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그러니까 네, 4개의 그 부족이 네, 에, 부족장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렇지요. 거기에서 모든 결정됩니다. 것을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을 하는 회의가 되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고구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부족장 회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귀족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신라에도 귀족 회의가 있었고요. 백제에도 귀족 회의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불어 삼국시대 때의 귀족회의에 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신라시대 때의 귀족회의의 이름은 화백, 그렇죠. 화백회의가 예, 화백제도가 되죠. 그 다음에 백제는요. 정삼회입니다. 정삼회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우리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한 그런 국가는 고대의 삼국시대입니다. 그렇죠. 다 삼국시. 삼국시대죠. 예, 예. 삼국시대는 저마다 그 중앙 체제의 국가를 성립하기 위해서 불교를 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철을 생산하여 낭랑 외에 수출하였다. 이것은 어디에 관련된 문제가 될까요? 삼한정에서 철을 변환입니다. 변환. 그렇죠. 그래서 변환해서 철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낭랑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외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조법이 있었다. 이것이 고조선에 고조선입니다. 관련된 그렇죠 내용이죠. 그다음에 왕과 신하들이 국동 대열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국동대혈, 고구려입니다. 국동대혈은 고구려에 해당되는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김영철 선생님은 굉장히 이 역사에 대한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12번 이것도 역시 중급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풍습을 지닌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 1강에서 선사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냐 하면 이렇게 유물에 관한 문제, 선사시대의 유물에 관한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기 국가의 그런 풍습, 그러면 제천행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2번에는 어떤 풍습인지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정말 운이 없었다. 마을 뒷산에서 노루를 발견하고 쫓았는데 옆 음락의 산에서 겨우 잡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마을에 침입했으니 책화에 해당된다고 했다. 결국 집에서 기르던 소 한 마리로 변상하였다 했습니다. 여기 책화라는 풍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책화라는 풍습을 가진 초기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안다미 선생님, 예. 동예죠. 그러면 12번은 우리가 이 초기 국가인 그 동예를 이 자료에서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동예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게 되면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자, 무천, 제천 행사의 이름이죠.
자, 무천은 동예일까요? 어디일까요? 예. 동예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 아까 나온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건 사만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 후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묘에 두었다. 우리 가족 공동묘는 어느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이지요? 안다미세님, 옥저. 옥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따르던 사람을 함께 죽여서 묻는 풍습. 이것을 뭐라 그러죠? 순장제도. 순장이라고 그러죠. 순장. 그러면 순장제도는 어느 국가? 부여입니다. 그렇죠?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할 때 여자 집에서 서옥을 그 뒤편에다가 서옥을 짓고 사위를 맞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이 풍습의 이름은 서옥제죠. 대릴사위제. 그렇죠. 대릴사위제, 서옥제. 서옥제는 어느 초기 국가죠? 서옥제. 고구려. 고구려죠. 그렇죠.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과 같은 문제는 출제되는 한 문제씩 꼭 출제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그 초기 국가의 제천 행사 또 풍속 그 정리가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갈게요. 자, 중급 문제입니다. 다음 축제의 체험 행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가 선사시대 중에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유추를 해야 되냐 하면 석장리 유적지. 우리 석장리는 어느 시대 때의 유적지가 될까요? 김영철 선생님, 석장리.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나 그러면은 공주 석장리가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인지 어느 시대 때 유적지인지 잘 모르겠어 하면은 또 하나의 힌트가 되는 부분이 동굴, 동굴이나 막집, 그렇죠. 막집에서 살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지도가 있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주먹도끼 이것이 구석기 시대의 구석기입니다. 인물이죠. 그렇죠. 고인돌, 청동기, 청동기, 미송무시, 토기, 청동기, 청동기, 반달돌칼, 청동기, 청동기, 철제는 철기. 철기. 그렇죠. 자, 그러면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를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는 우리 고조선이 한반도에서 멸망을 한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초기 국가, 5개의 초기 국가를 나타낸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살펴보고 자료를 한번 더 살펴보면 구군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천군이라 불렀다. 천군 나왔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벼룹이 있는데 소도라고 불렀다. 천군과 소도 자꾸 겹쳐지는 문제가 되겠죠.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겼다. 자, 어느 국가가 될까요? 어느 국가가 될까요? 안다미세님, 사만. 그렇죠. 사만이죠. 사만은 지도에서 어느 부분이죠? 아랫부분이죠. 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5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그 초기 국가의 그 제천 행사 중에서 왜 사만의 이 천군과 소도가 빈번하게 출제가 될까요? 왜 굳이 제천 행사가
뭐 부여의 영고도 있고 동리의 무천도 있고 그렇지만 사만의 소도, 천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영철 선생님, 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 철기 국가 중에서 여기만 재정 분리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예, 그거를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만만이 재정 그 분리라는 거 그거를 알게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갈게요. 다음 가상유시의 행사가 실시된 나라를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오늘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사인 무천이 열리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감사드리고 내년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도 자주 반복이 되는 무천, 제천 행사, 무천. 자, 무천을 제천 행사로 가진 초기 국가는 어느 국가죠? 안다미 선생님, 무천은 예. 동예가 예. 되겠죠. 그러면 예, 동예죠. 동예의 위치는요, 지도에서 라 부분. 라번이죠. 라번. 우리가 참고로 지도에서 가는 부여, 그쵸? 나는 그 아래 고구려가 해당이 되고요. 다는 옥저고요. 라는 동예, 그 다음에 마가 아랫부분 삼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참고로 여기에서는 지금 제천 행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죠.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고구려, 동맹, 동맹. 그렇죠. 동맹이죠. 그 다음에 옥저는 제천 행사를 따로 뭐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예는 무천이 되겠고요. 마는 계절제라고 해서 5월제, 10월제 이렇게 지냅니다. 네. 그래서 15번과 같은 문제는 지도와 함께 우리 그 초기 국가의 위치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초기 국가의 풍습이나 제천 행사의 이름을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번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또 이제 풍속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자가 10살이 되면 혼인을 약속한 뒤에 남자 집에 보내졌다. 성인이 되면 다시 본가로 돌려보낸다. 이것은 무슨 풍습이죠? 김영철 선생님, 이건 무슨 풍습이죠? 민며느리 제도입니다. 그렇죠. 민며느리 제도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하였다가 시체가 썩은 뒤 뼈만 추려서 목각에 넣었다. 이것은 무슨 가족 공동묘. 가족 공동묘제지요. 자, 이 풍습이 있었던 국가는 옥저. 옥저가 됩니다. 그래서 옥저에 관한 문제를 지문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랑으로 수출하였다. 이것은 사만 연안. 중에서 변한 연안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압박을 받아서 소금과 어물을 바쳤다. 입니다. 네, 이것이 동예죠. 옥저도 마찬가지예요. 옥저하고 동예, 동예에서도 고구려의 예. 소금과 어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16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조법, 60조법으로 백성들을 엄격하게 다스렸다. 이것은 한사군. 그쵸. 한사군. 그러니까 위만조선 낭랑. 이후에, 예. 그쵸. 위만조선 이후에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영고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이것은 부여. 부여지요. 왕 아래에 제가들이 있어서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부여. 이것도 역시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고급 문제가 됩니다. 자, 고급 문제는 또 어떻게 다른지. 자,
고급 문제의 1번은 좀 수월합니다. 이것이 어떤 시대의 살림살이인지. 자, 보니까 그냥 중국까지는 이 토기가 굉장히 그 뭐야 친절하게도 빗살무늬 톡이라고 주어지는데 고급에서는 그냥 사진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이 빗살무늬 톡인 것을 알아내야지만 돼요. 도구로는 이것을 썼습니다. 이것이 뭐죠? 김영철 선생님, 이것이 뭐죠? 갈돌과 갈판. 갈돌과 갈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신구로는 이렇게 썼대요. 자, 이것이 뭘까요? 조개 팔찌. 그렇죠. 저게 팔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물들을 통해서 이 시대는 신석기. 신석기 시대가 예. 됩니다. 이것이 고급 문제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가락바퀴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번에 한번 볼까요? 발량전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자, 이것은 발량전, 이것은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유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책과 환호로, 왜 목책과 환호로 외부 침입에 대비를 했을까요? 이거는 동예에서 책화라는 풍습이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책화라는 풍습 때문에 그 남의 영역에 함부로 침입을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배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책화입니다. 그런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동예의 사회 모습입니다. 목책과 환호로 외부 침입에 대비하였다라는 거 초기 국가의 철기 시대 초기 국가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갈까요? 밑줄 그은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 고조선은 해서 뭐 단군 왕검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해서 이 자료는 고조선의 건국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건국 배경에서 단군 왕검에 관한 설명. 자,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지배자였다. 맞죠? 재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서에 수록되었다. 단군 왕검의 기록이 수록된 그런 역사서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이 있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원전 3세기경에 뭐 쭉쭉 해서 여러 관직을 두었다. 여러 관직을 두었다. 그러면 고조선의 관직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국상망리지가 고조선의 관직일까요? 김영철 선생님, 아닙니다. 국상 국상망리지는 아니지요. 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렇죠. 국상하고 망리지는 고구려의 관직 이름이고요. 그러면 고조선의 관직 이름은 뭘까요? 고조선의 관직 이름은 상, 대부, 네, 장군, 네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상대부장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대규모의 진한 교체기에 중국이 혼란기에 휩싸이면서 대규모의 유의민이 몰려들었다. 이것이 위만조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고조선에는 8조의 법이 있었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 되겠고요. 8조의 법에는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조항이 있었다. 맞는 말이 되겠고 그 8조의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조항도 있었고 생명존중, 또 농경중시, 또 계급사회 이것들을 나타내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있습니다. 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자가 다음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이 나라는 남쪽으로는 고구려, 그러니까 최소한 고구려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럼 고구려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는 뭐뿐이 없습니까? 부여뿐이 없습니다. 네, 부여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동쪽으로는 음로, 서쪽으로는 선비와 접해 있었습니다. 영토는 이천리이며 가호는 8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8만. 나라에 군왕이 있고 마가우가 구가 저가 등의 제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부여의,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이 부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부여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또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 맞지요. 그 다음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 부여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우리 민며느리제는 어느 국가죠? 민며느리제. 김현정 선생님, 옥저입니다. 옥저. 옥저입니다. 네. 그래서 3번이 19번에 3번이 그 부여에 대한 그 설명이 아닙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네, 부여입니다. 도둑질한 자에게는 12배의 배상을 하였다. 이것도 역시 부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20번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를 풀게 되겠는데요. 다음 전시 유물을 처음 사용하였던 시대에 나타난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시 유물이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빗살무늬 토기이니까 이 시대는 당연히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급 문제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1번 옷과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것은 신석기. 신석기 시대. 그렇죠. 자, 대부분 동굴이나 막집, 구석기 시대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어느 시대가 될까요? 철기 시대인데 우리가 이 한자를 사용하였다라고 추적을 할 수 있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 이름은 다호리 유적지. 창원. 그렇죠. 창원의 다호리 유적지에서 우리가 무엇이 발견이 되죠? 붓이 발견이 됩니다. 그 붓이 발견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도 우리가 문자를 썼구나. 왜냐하면 붓은 필기 도구이기 때문에 문자를 썼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를 사용하였다. 철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배자가 죽으면 고인돌에 매장하였다. 청동기 시대죠. 금속재 무기를 사용하여 정복 활동을 하였다. 우리 금속재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 활동을 막 한 것은 철기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문제를 다